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기회들 기억나시나요? 강남 아파트가 쌀 때 살 걸, 비트코인 100만 원일 때 살 걸, 그리고 테슬라 초기에 살 걸.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가 버스 출발 전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아껴 쓰는데도 자산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실 겁니다. 저도 매일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거대하게 다음 대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 중 전 세계 기업 가치 1위, 2025년 기준 추정 가치만 약 250조 원 이상,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단순히 로켓 쏘는 회사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회사는 미래의 통신 회사이자 물류 회사이며 방위 산업체입니다. 월가에서는 2026년을 전후로 이 기업의 핵심 사업이 상장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테슬라 상장 전야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켓 공학부터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향후 10년 재테크 관점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먼저 스페이스X가 왜 경쟁자가 없는 압도적 1등인지 그 경제적 해자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재사용, 리유즈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갑니다. 보잉 747 비행기를 탔어요. 뉴욕 공항에 도착했는데 승객들이 내리자마자 비행기를 폐차장으로 보내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새 비행기를 조립해서 옵니다. 말도 안 되죠? 비행기 표값이 수십억 원은 할 테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60년간 인류의 우주 산업이 이랬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짜리 로켓을 한 번 쏘고 바다에 버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쏘아올린 로켓 추진체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착륙시킵니다. 닫고 기름쳐서 다시 씁니다. 이게 비용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경쟁사들이 로켓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1,000만 원 넘게 들 때 스페이스X는 그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타사는 로켓을 만들 때마다 제작비가 들지만 스페이스X는 연료비와 정비비만 들면 됩니다. 2024년 통계를 볼까요? 전 세계에서 쏘아올린 로켓의 80% 이상이 스페이스X 로켓입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 국가 전체를 합친 것보다 스페이스X 한 기업이 더 많이 쏩니다. 2024년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경쟁사들은 몇 달에 한 번 쏘는데 말이죠. 이 압도적인 발사 빈도와 가격 경쟁력, 이것이 스페이스X가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까지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기술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로 돈을 어떻게 벌까요? 로켓 배송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사용 로켓 덕분에 스페이스X는 위성을 거의 뿌리듯이 우주로 보냅니다. 현재 지구 저궤도에 6,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이 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이 서로 전파로 통신하며 지구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지하철에서도 5G가 터지니까요. 하지만 땅이 넓은 미국, 호주, 캐나다의 시골, 혹은 망망대해를 지나는 선박이나 비행기에서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광 케이블을 깔 수 없으니까요. 스타링크는 기지국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만 보이면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별도의 안테나 장비 없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직접 문자를 주고받는 다이렉트 투 셀 기술까지 성공했습니다. 호주 오지 농장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 크루즈에서도 내 핸드폰이 터지는 세상.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정학적 영향력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다 폭격했습니다. 군 지휘체계가 마비될 위기였죠. 그때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트위터로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크라이나군은 끊기지 않는 인터넷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한 기업의 서비스가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전 세계 국방부와 통신사들이 깨달았습니다. 지상망만으로는 안 된다. 우주망이 필수다.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미래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없으면 안 되듯 미래엔 스타링크 없이는 자율주행도, 드론 택배도, 군사작전도 불가능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X의 진짜 가치입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을 볼 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문화입니다. 텍사스 남쪽 끝 보카치카 해변에는 스타베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도에도 없던 곳을 스페이스X가 통째로 사들여서 로켓 공장이자 발사기지로 만들었죠. 여기엔 일론 머스크의 경영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초창기 스페이스X 시절 머스크는 직원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직접 면접을 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원한 인재는 명문대 박사가 아니라 문제를 집요하게 해결하는 덕키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한을 맞춰라. 실패해도 좋다. 대신 빨리 실패하고 빨리 고쳐라. 보통 회사라면 로켓이 폭발하면 주가 떨어질까 봐 숨깁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폭발 장면을 생중계합니다. 왜냐? 폭발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터지면 원인을 찾고 바로 수정합니다. 그 결과 맨날 폭발만 하던 인류 최대 로켓 스타쉽이 2024년 3월과 6월 드디어 지구 궤도 비행과 착수에 성공했습니다. 남들이 비웃던 폭발이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 기업 가치는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한 것이죠.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머스크의 목표의식입니다. 그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인류의 화성이주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가 상장을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에서 주주들이 당장 이익 내라, 화성은 돈 안 되니 가지 마라, 간섭하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본체 상장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일 겁니다. 하지만 화성에 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온 시나리오가 바로 스타링크 분할 상장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 상장, IPO 시나리오입니다. 월가 전문가들과 블룸버그 같은 유력 언론들은 2025년 말에서 2026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전체가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알짜 사업부인 스타링크만 따로 떼어내서 상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왜 2026년일까요? 첫째, 스타링크의 현금 흐름이 안정화되는 시기입니다. 위성을 충분히 쏘아 올렸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죠. 둘째, 스타쉽 개발 비용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인 스타쉽을 완성하려면 막대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스타링크를 상장시켜서 그 주식 판돈으로 화성갈 로켓을 만드는 그림입니다. 만약 2026년에 스타링크가 상장한다면 시장 파급력은 2010년 테슬라 상장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겠지만 우주 인터넷을 독점하는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그의 트윗 한 줄에 주가가 널뛰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경쟁자들의 등장입니다.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나 중국의 국영 위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깔아놓은 6,000개의 위성을 따라잡기엔 최소 5년에서 10년의 격차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스페이스X 비상장 주식을 사는 건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어렵고 위험합니다. 우리는 낙수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놓으면 그 도로를 달릴 한국 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 위성 통신 장비. 스타링크 위성과 통신하려면 특수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선박용 위성 안테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 예를 들어 인텔리안테크 등은 스페이스X의 파트너이자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우주항공 방산. 스페이스X의 독주에 자극받은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27일 경남 사천에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이 개창했습니다. 3. 소재, 부품. 로켓은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특수 탄소 섬유나 배터리 기술을 가진 한국의 소부장 강소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항공 섹터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뉴스에 스페이스X가 나올 때마다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이 로켓 발사 영상을 보며 와, 멋있다 하고 끝낼 때 저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어디에 돈이 흐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먼 미래 같지만 스마트폰이 10년 만에 세상을 바꿨듯 우주 인터넷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 곁에 올 겁니다. 그때 웃을 수 있는 건 지금 준비한 사람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딱 하나만 행동해 보세요. 포털 사이트에 우주항공청 정책 혹은 국내 위성통신 관련주를 검색해서
뉴스 기사 제목이라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